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캐프터 뉴스입니다. 모처럼 따스한 봄 햇살이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카플란 뉴스로 오늘 하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테네시 내셔빌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20대 여성으로 경찰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트럭으로 돌진해 매장으로 침입하는 대담한 강도 행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상위 학군이 가장 많은 도시는 샌디에이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시시피의 초대형 토네이도가 강타해 26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2024년 첫 대선 유세를 가졌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세계 인구가 오는 2046년 88억 명을 정점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 캐프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gigerelief.org. 학교 총격 사건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오늘 테네시 내셔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 등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 출신의 2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네시주 내셔빌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내셔빌에 있는 컨버넌트 스쿨에서 총격이 발생해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사망했고 총격범은 경찰과 교전 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이 학교 출신의 28세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총격범의 신원은 오드리 헤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랜스젠더로 추정됩니다. 이날 오전 10시 13분 신고를 받은 경찰은 14분 만인 10시 27분께 총격범을 제압했지만 6명의 무고한 생명이 숨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교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총격범은 총기 난사 당시 돌격 소총 2정과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총기 난사 사건 직후 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학교 내 교회로 안전하게 대피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들과 만났습니다. 존 쿠퍼 내셔빌 시장은 오늘 아침 내셔빌은 공포에 빠졌다. 도시 전체가 희생자 가족과 함께한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SBA 여성 비즈니스 썸밋 행사 연설 도중 내셔빌 총격 사건을 거론하며 가족에게 최악의 악몽이며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난사 사건이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돌격 소총 등 공격 무기 금지 법안을 공화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총기 난사 사건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강도들의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터운가 지역의 한 희귀 수집품 판매업소에 3인조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들은 트럭으로 유리를 깨고 들어와 단 5분 만에 100만 달러 어치를 싹쓸이해 갔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운가 지역의 한 골동품 매장에 강도들이 침입해 순식간에 100만 달러 어치의 희귀 수집품들을 싹쓸이해서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트럭을 매장으로 돌진해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4시 52분경 6500블럭 푸틸 블러바드 터운거 지역에 위치한 희귀 수집품 전문점 캡틴 피쉬 콜렉터블스에 3명의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매장 앞 유리창을 트럭에 탄 채 후방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부순 후 매장에 침입해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물품들을 훔쳤습니다. 용의자 일당이 5분 이내에 훔친 물건들은 약 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업주는 밝혔습니다. 도난당한 물건들 중에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인이 담긴 신발까지 있었다며
이 매장의 모든 수집품들에 지난 수년간 노력한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며 업주는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업주는 인스타그램에 도난당한 물품들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는 용의자 3명 중 1명의 모습이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보는 캡틴 피쉬 콜렉터블스의 인스타그램이나 경찰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지난 23일 118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입니다. 118번 프리웨이에서 트럭에서 빠진 타이어가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이 차량이 공중으로 날아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지난 23일 118번 프리웨이에서 체스워스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바로 뒤에 있던 테슬라 차량의 대시캠에 폭작된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은색 픽업 트럭과 나란히 달리다 타이어에 맞고 전복된 차량은 검은색 기아 소울입니다. 이때 기아 소울 차량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타이어 정면으로 부딪힌 후 차는 몇 피트 공중으로 날았는데 마치 공중제비를 돈 후 착지하듯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타이어가 빠진 은색 픽업 트럭이 프리웨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학군들이 몰려있는 도시는 샌디에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샌디에고가 차지했습니다. LA는 라케냐다 학군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애시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학교 학군이 가장 좋은 상위 20곳 중 1, 2, 3위 모두 샌디에고에 소재한 학군인 것으로 나타나 샌디에고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학교 학군이 가장 좋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교육자료 전문 웹사이트인 니시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학교 학군이 가장 좋은 지역은 1위 렌처 산타페, 2위 페어뱅크스 렌치, 3위 델마 등으로 모두 샌디에고 카운티 지역들입니다. 이어 4위는 샌프란시스코의 로스 알토스 힐스, 5위는 샌디에고의 솔라나 비치가 차지했습니다. 6위는 LA 카운티의 라케냐다 프린트 리치, 7위는 팔로스버디가 올랐습니다. 8위는 샌디에고의 엔치니타스, 10위는 샌프란시스코의 모라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위 10곳 중 5곳이 샌디에고 지역이었으며 샌프란시스코는 3곳, LA는 2곳이었습니다. 11위부터 14위까지 LA 카운티의 사우스 파사디나, 롤링힐스, 샌마리노, 아케디아가 차지했고 샌프란시스코의 로열라가 차지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아슐리 킴입니다. 네, 지난 주말 초대형 토네이도가 미시시피를 강타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나무가 뽑히고 건물들이 붕괴돼 폐허가 됐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해 26명이 숨졌습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형 토네이도가 덮친 미시시피주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듯 쑥대밭이 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혔으며 최소 26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지난 10여년 만에 가장 위력적인 토네이도였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미시시피주 잭슨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96km 떨어진 지점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토네이도가 미시시피주를 강타한 뒤 엘라베마주 에모리와 위노나시를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주택들이 폭격을 당한 듯 흔적도 없이 파괴됐고 잔해더미 위에 구겨진 승용차들이 나뒹굴었습니다. 나무는 뿌리채 뽑혀나갔고 가로등도 부러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튿날까지 충격에 빠진 생존자들은 넋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모습이 목격됐고 이틀이 지난 뒤부터 이웃에 있는 아칸소, 루이지애나, 테나시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거리 청소 작업에 나섰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롤링포크는 토네이도가 휘쓴 경로가 쑥대밭이 됐지만 그 양 옆 지역은 아무런 피해 없이 멀쩡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전부 장관은 오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시시피 주민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미시시피 토네이도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최대 시속 80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을 동반해 피해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침내 2024년 대통령 선거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 웨이코에서 첫 유세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텍사스 웨이코 공항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분노로 가득 찬 연설로 자신의 대선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This election could not be more clear. Either we surrender to the demonic forces abolishing and demolishing and happily doing so our country, or we defeat them in a landslide on November 5th, 2024.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비난하면서 검찰 수사를 자신과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유세 첫 연설 장소로 웨이코를 선택한 것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웨이코는 1994년 4월 사이비 종교 집단 다이파 신도들이 51일간 투항을 거부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총격전과 화재가 발생해 모두 86명이 숨졌던 곳으로 구구 세력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이번 유세 시기와 장소는 웨이코 사건 30주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이코 공항이 단지 텍사스, 댈러스, 포트워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에서 군중이 모여들기 좋은 지점이어서 선택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는 뉴욕 검찰이 자신에 대한 기소 추진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당내 유력한 경쟁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디센티스 주지사가 2018년 첫 주지사 도전했을 당시 자신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지를 애걸했다고 디센티스를 깎아내렸습니다. 한편 오늘 악시오스는 지난 21일에서 23일 퍼블릭 오피니언 스트래터즈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아이오와주에서 디센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눌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디센티스는 45%의 지지율로 37%에 그친 트럼프를 8%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전 세계 인구가 앞으로 100억을 넘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세계 인구가 88억을 정점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의외의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쉬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학자들이 우려해온 인구 폭탄은 터지지 않을 것이며 세계 인구는 2046년부터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마클럽은 27일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Earth for All 모델을 바탕으로 인구 폭탄은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디언은 이 같은 전망이 전 세계 환경에는 희소식이라며 인구 폭탄 우려가 사라지면 자연과 기후에 대한 압박이 줄고 사회 정치적 긴장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로마클럽과 어스포러는 최근 경향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에서 세계 인구는 2046년에 88억으로 장점에 이른 후 급격히 감소해 2100년에는 73억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부유층에 매기는 세금을 올려서 교육, 사회서비스, 평등 향상에 투자한다는 가정의 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인구가 2040년에는 85억으로 정점을 찍고 2100년에는 60억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유엔인 9국은 작년 11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했다며 2050년 97억, 2080년대 104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